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자신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이용되거나 돌아오는 비판으로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삶은 말과 침묵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침묵으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삶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됩니다. 매일 삶의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불교 채널 어루카눌림입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철학을 바탕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법까지 삶에서 말과 침묵의 균형을 유지하며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비밀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삶의 큰 그림 이해하기. 플라톤은 삶에서 선택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말은 내 삶의 거울이다. 너의 말이 너를 드러내며 내 침묵이 너를 보호한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침묵으로 남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요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은 플라톤이 강조한 삶에서 반드시 신중히 다뤄야 할 비밀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들입니다. 2단계 구체적 사례와 철학적 비유.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순간 삶은 외부의 간섭과 갈등에 노출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생활은 너의 정원과 같다. 그 정원은 내가 가꾸어야 할 공간이며 타인에게 허락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열쇠와 같다.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넘기지 마라. 열쇠가 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너의 문은 타인에게 열리게 된다. 사생활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생활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잘못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험담은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신뢰와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부메랑이 됩니다. 플라톤은 험담 대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하는 습관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찜찜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답했습니다. 내가 뿌리는 말은 씨앗과 같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단점을 말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타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라. 플라톤은 침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은 바람 없는 호수와 같다. 그 호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 자주 후회하는데 어떻게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물처럼 다루어라. 물이 넘치면 주변을 휩쓸고 적당히 흐르면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너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게 하라.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실천 방안 제시.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과 침묵의 균형을 통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세우기.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하며 이 울타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사생활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이야기의 일부만 신중히 공유하세요.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를 우선하세요. 사생활 보호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연습.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말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그 씨앗을 뿌리세요. 세 번째, 침묵의 힘을 키우는 훈련. 플라톤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최소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타인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세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번 생각한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구간입니다. 1단계, 삶의 큰 그림 이해하기. 플라톤은 삶에서 선택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말은 내 삶의 거울이다. 너의 말이 너를 드러내며 내 침묵이 너를 보호한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침묵으로 남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요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은 플라톤이 강조한 삶에서 반드시 신중히 다뤄야 할 비밀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들입니다. 2단계, 구체적 사례와 철학적 비유.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순간 삶은 외부의 간섭과 갈등에 노출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생활은 너의 정원과 같다. 그 정원은 내가 가꾸어야 할 공간이며 타인에게 허락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열쇠와 같다.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넘기지 마라. 열쇠가 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너의 문은 타인에게 열리게 된다. 사생활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생활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잘못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험담은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신뢰와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부메랑이 됩니다. 플라톤은 험담 대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하는 습관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찜찜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답했습니다. 내가 뿌리는 말은 씨앗과 같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단점을 말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타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라. 플라톤은 침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은 바람 없는 호수와 같다. 그 호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 자주 후회하는데 어떻게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물처럼 다루어라. 물이 넘치면 주변을 휩쓸고 적당히 흐르면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너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게 하라.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실천 방안 제시.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과 침묵의 균형을 통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세우기.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하며 이 울타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사생활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이야기의 일부만 신중히 공유하세요.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를 우선하세요. 사생활 보호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연습.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말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그 씨앗을 뿌리세요. 세 번째, 침묵의 힘을 키우는 훈련. 플라톤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최소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타인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세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번 생각한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1단계, 삶의 큰 그림 이해하기. 플라톤은 삶에서 선택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말은 내 삶의 거울이다. 너의 말이 너를 드러내며 내 침묵이 너를 보호한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침묵으로 남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요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은 플라톤이 강조한 삶에서 반드시 신중히 다뤄야 할 비밀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들입니다. 2단계, 구체적 사례와 철학적 비유.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순간 삶은 외부의 간섭과 갈등에 노출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생활은 너의 정원과 같다. 그 정원은 내가 가꾸어야 할 공간이며 타인에게 허락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열쇠와 같다.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넘기지 마라. 열쇠가 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너의 문은 타인에게 열리게 된다. 사생활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생활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잘못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험담은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신뢰와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부메랑이 됩니다. 플라톤은 험담 대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하는 습관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찜찜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답했습니다. 내가 뿌리는 말은 씨앗과 같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단점을 말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타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라. 플라톤은 침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은 바람 없는 호수와 같다. 그 호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 자주 후회하는데 어떻게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물처럼 다루어라. 물이 넘치면 주변을 휩쓸고 적당히 흐르면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너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게 하라.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실천 방안 제시.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과 침묵의 균형을 통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세우기.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하며 이 울타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사생활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이야기의 일부만 신중히 공유하세요.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를 우선하세요. 사생활 보호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연습.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말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그 씨앗을 뿌리세요. 세 번째, 침묵의 힘을 키우는 훈련. 플라톤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최소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타인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세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번 생각한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1단계, 삶의 큰 그림 이해하기. 플라톤은 삶에서 선택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말은 내 삶의 거울이다. 너의 말이 너를 드러내며 내 침묵이 너를 보호한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침묵으로 남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요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은 플라톤이 강조한 삶에서 반드시 신중히 다뤄야 할 비밀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들입니다. 2단계, 구체적 사례와 철학적 비유.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순간 삶은 외부의 간섭과 갈등에 노출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생활은 너의 정원과 같다. 그 정원은 내가 가꾸어야 할 공간이며 타인에게 허락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열쇠와 같다.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넘기지 마라. 열쇠가 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너의 문은 타인에게 열리게 된다. 사생활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생활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잘못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험담은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신뢰와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부메랑이 됩니다. 플라톤은 험담 대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하는 습관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찜찜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답했습니다. 내가 뿌리는 말은 씨앗과 같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단점을 말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타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라. 플라톤은 침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은 바람 없는 호수와 같다. 그 호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 자주 후회하는데 어떻게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물처럼 다루어라. 물이 넘치면 주변을 휩쓸고 적당히 흐르면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너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게 하라.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실천 방안 제시.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과 침묵의 균형을 통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세우기.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하며 이 울타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사생활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이야기의 일부만 신중히 공유하세요.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를 우선하세요. 사생활 보호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연습.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말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그 씨앗을 뿌리세요. 세 번째, 침묵의 힘을 키우는 훈련. 플라톤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최소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타인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세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번 생각한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1단계, 삶의 큰 그림 이해하기. 플라톤은 삶에서 선택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말은 내 삶의 거울이다. 너의 말이 너를 드러내며 내 침묵이 너를 보호한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침묵으로 남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요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은 플라톤이 강조한 삶에서 반드시 신중히 다뤄야 할 비밀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들입니다. 2단계, 구체적 사례와 철학적 비유.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순간 삶은 외부의 간섭과 갈등에 노출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생활은 너의 정원과 같다. 그 정원은 내가 가꾸어야 할 공간이며 타인에게 허락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열쇠와 같다.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넘기지 마라. 열쇠가 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너의 문은 타인에게 열리게 된다. 사생활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생활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잘못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험담은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신뢰와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부메랑이 됩니다. 플라톤은 험담 대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하는 습관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찜찜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답했습니다. 내가 뿌리는 말은 씨앗과 같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단점을 말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타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라. 플라톤은 침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은 바람 없는 호수와 같다. 그 호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 자주 후회하는데 어떻게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물처럼 다루어라. 물이 넘치면 주변을 휩쓸고 적당히 흐르면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너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게 하라.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실천 방안 제시.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과 침묵의 균형을 통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세우기.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하며 이 울타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사생활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이야기의 일부만 신중히 공유하세요.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를 우선하세요. 사생활 보호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연습.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말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그 씨앗을 뿌리세요. 세 번째, 침묵의 힘을 키우는 훈련. 플라톤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최소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타인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세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번 생각한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1단계, 삶의 큰 그림 이해하기. 플라톤은 삶에서 선택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말은 내 삶의 거울이다. 너의 말이 너를 드러내며 내 침묵이 너를 보호한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침묵으로 남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요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은 플라톤이 강조한 삶에서 반드시 신중히 다뤄야 할 비밀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들입니다. 2단계, 구체적 사례와 철학적 비유.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순간 삶은 외부의 간섭과 갈등에 노출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생활은 너의 정원과 같다. 그 정원은 내가 가꾸어야 할 공간이며 타인에게 허락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열쇠와 같다.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넘기지 마라. 열쇠가 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너의 문은 타인에게 열리게 된다. 사생활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생활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잘못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험담은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신뢰와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부메랑이 됩니다. 플라톤은 험담 대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하는 습관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찜찜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답했습니다. 내가 뿌리는 말은 씨앗과 같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단점을 말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타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라. 플라톤은 침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은 바람 없는 호수와 같다. 그 호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 자주 후회하는데 어떻게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물처럼 다루어라. 물이 넘치면 주변을 휩쓸고 적당히 흐르면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너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게 하라.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실천 방안 제시.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과 침묵의 균형을 통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세우기.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하며 이 울타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사생활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이야기의 일부만 신중히 공유하세요.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를 우선하세요. 사생활 보호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연습.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말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그 씨앗을 뿌리세요. 세 번째, 침묵의 힘을 키우는 훈련. 플라톤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최소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타인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세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번 생각한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1단계, 삶의 큰 그림 이해하기. 플라톤은 삶에서 선택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이 삶의 질과 인간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말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의 말은 내 삶의 거울이다. 너의 말이 너를 드러내며 내 침묵이 너를 보호한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침묵으로 남길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의 중요한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은 플라톤이 강조한 삶에서 반드시 신중히 다뤄야 할 비밀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들입니다. 2단계, 구체적 사례와 철학적 비유. 사생활을 지나치게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순간 삶은 외부의 간섭과 갈등에 노출될 위험에 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사생활은 너의 정원과 같다. 그 정원은 내가 가꾸어야 할 공간이며 타인에게 허락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제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열쇠와 같다.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넘기지 마라. 열쇠가 너의 손을 떠나는 순간 너의 문은 타인에게 열리게 된다. 사생활을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스스로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생활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잘못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험담은 단순히 타인을 비판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신뢰와 명성을 해칠 수 있는 부메랑이 됩니다. 플라톤은 험담 대신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말하는 습관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타인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찜찜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답했습니다. 내가 뿌리는 말은 씨앗과 같다.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단점을 말하며 일시적인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타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침묵의 힘을 믿어라. 플라톤은 침묵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침묵은 바람 없는 호수와 같다. 그 호수 속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플라톤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 자주 후회하는데 어떻게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물처럼 다루어라. 물이 넘치면 주변을 휩쓸고 적당히 흐르면 모든 것을 이롭게 한다. 너의 말도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게 하라. 혹시 여러분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지 못해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그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3단계, 실천 방안 제시. 플라톤의 철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말과 침묵의 균형을 통해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세우기. 플라톤은 사생활을 삶의 울타리로 비유하며
이 울타리를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천 방법.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사생활을 모두 드러내지 말고 이야기의 일부만 신중히 공유하세요. 신뢰가 확실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사적인 정보를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자세를 우선하세요. 사생활 보호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단단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연습. 플라톤은 험담과 비판의 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장점을 말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 주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정말 멋져 보이세요. 타인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비판적 의견을 전달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그 씨앗을 뿌리세요. 세 번째, 침묵의 힘을 키우는 훈련. 플라톤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법. 하루에 최소 10분 조용한 공간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화 중에 타인의 말을 듣는 시간을 늘리세요.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세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번 생각한 뒤에 필요한 말을 선택하세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무리.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내가 선택한 말과 침묵의 균형으로 이루어진다. 내 말이 너를 드러내고 내 침묵이 너를 지켜준다. 삶에서 말과 침묵의 균형을 찾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며 침묵 속에서 내면의 힘을 키워보세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